불경기라 장사가 잘 안 되어 중도에 장사를 그만두고 싶다면 묵시적 갱신 중에 중도 해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뒤부터 더 이상 임차인은 차임 지불 의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원센트럴 부동산TV 한명아입니다. 우리 루원시티는 상가가 아주 많은 동네입니다. 당연히 신흥 상권이 잘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상권이 잘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임대 사장님들도 많고 임차 사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알 것 같기는 하지만 알쏭달쏭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동안 상가 임대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조차도 알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분양받아서 처음 임차인을 구했거나 구하시려는 사장님들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으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임대 사장님들은 임차 사장님들이 전화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들은 보통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저 나갈래요, 아니면 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런 두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 사장님들과의 전화 통화를 아주 꺼려 하시는 임대 사장님들이 계시다 보니 만기가 지나도 대부분은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이유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연장을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그전 계약과 다른 항목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지만 계약 기간만큼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대 기간은 1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 계약이 2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2년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기간은 1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에 임대차 계약이 2년이었던 분들은 계약 기간이 1년씩 묵시적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달라진 부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서 대부분은 알 수 있지만, 그 전 계약이 기간이 1년으로 계약되었다면 서로 합의해서 1년 연장한 계약 부분하고 묵시적으로 연장돼서 1년 계약이 된 부분하고 같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적으로 1년 연장했던 계약하고 같은 계약 기간 1년이어도 묵시적으로 자동으로 1년 연장된 경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고 하면, 명시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연장하면 그 기간 내에 장사가 잘 안 되어도 임차인은 해지가 할 수가 없고요. 그 기간에 구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묵시적으로 갱신이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 임차인은 중도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중도에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도 해지 요청하면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그 기간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불경기라 장사가 잘 안 되어 중도에 장사를 그만두고 싶다면 묵시적 갱신 중에 중도 해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뒤부터 더 이상 임차인은 차임 지불 의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같은 1년이라고 해도 명시적 갱신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월세를 10년 동안 5%까지만 올리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권리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중도 해지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은 모든 상가 임차 사장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의 액수가 얼마를 넘어서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고액 임차인은 안 된다는 뜻일 건데요. 그 기준이 서울은 9억이고 인천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6억 9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6억 9천만 원을 얘기할 때 환산보증이라는 말을 하는데 월세의 100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해주면 환산보증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 하면 월세 300에 100을 곱하니까 3억이 나올 거고 거기에 보증금 1억을 더해서 환산보증금이 4억이 나옵니다. 인천의 대부분의 상가는 여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을 받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천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해서 모든 조항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기해 이렇게 3가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 조항 중에 환산보증금 초과가 되는 임차 사장님들도 보호가 되는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되는 임차인들과 보호되지 않는 임차인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민법으로 우리는 적용을 받게 되고요. 환산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함으로써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서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법적 인상 한도가 없어서 5% 보장은 못 받습니다. 이렇게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최우선 변제권은 없고요. 묵시적 갱신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법의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상인법의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대로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반면에 민법의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쪽에 따라서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환산보증금 초과가 되는 임차 사장님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상인법이 아닌 민법에 적용을 받는 것을 알고 갱신은 되나 임대인이 요구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알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권리들을 잘 챙겨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환산보증금에 이르지 않도록 보증금하고 차임을 조금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자영업자가 그 액수가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고는 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임대인도 될 수 있고 임차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반드시 공부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똘똘하게 공부하기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